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암보험을 효과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일반암 진단비 특약과 일반암 진단비 특약 플러스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 특약을 혼합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 유의해야 된다. 암보험을 가입하는 주의사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일반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 중에 선택 방법,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할 때의 유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잠깐만요. 예. 메리츠 화재, 뭐 꼭 이 메리츠 화재를 지칭에 따라서 메리츠 화재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 화면을 띄워놓은 겁니다. 메리츠 화재의 가장 대표 상품의 약관을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어떤 약관이냐면 5대 고해감에 대한 약관입니다. 식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골 및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여기 보시면 호치킨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쭉쭉쭉쭉 뭐 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그리고 악성 면역 증식성 질환,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위에 보면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이런 용어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소개가 됐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의 다큐멘터리 같은데 20세 미만의 혹은 더 어린 나이에 소아 청소년들이 많이 소개되는 암 관련된 컨텐츠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남기시는 분들 증권을 받아보면,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고해감을 1억씩 보장받아요. 우리 자녀는 고해감을 1억씩 보장받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거기는 1억씩 보장도 못 받던데 굳이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왜 1억씩 보장받는 고해감을 놔두고 왜 1억씩도 보장 못 받는 다른 암을 제안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생명보험 상품들이나 2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자녀들 혹은 태아 때 가입한 자녀들의 보험을 보면 고해감이 거의 대부분이 3대 고해감입니다. 그리고 보장은 크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된 보험의 상품을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해감이 3대 고해감이에요. 그 3대 고해감이 뭐가 문제인데 이 3대 고해감이 바로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 이 3, 4, 5번에 해당되는 고해감은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 주로 발병되는 암이고요. 실제 전체 암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3%도 채 되지 않는 발병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사가 막 저렴한 보험료로 막 1억씩 보장해 준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암을 크게 해주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에요. 물론 어린 청소년들이나 아예 유년기 어린이들에게는 이 보장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리모델링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남깁니까? 이제는 성인으로 접어드는 사회초년생, 이제 성인보험과 연관성이 있는 보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3대 고해감보다는 식도암이나 췌장암이 포함된 5대 고해감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는 이 밑에 3, 4, 5번의 암보다는 1번, 2번의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5대라고 했죠. 여기에 어떤 특정 위암, 간암, 폐암, 뭐 담도 담간암 막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몇 개의 암을 더 추가해서 10대 고해감 또 이런저런 저런 암을 포함해서 16대 고해감 이런 상품들을 막 만들어요. 특약으로.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증권 분석을 해올 때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냐면 제가 이와 같은 경우로 가입을 합니다. 뭐냐면 일반암은 예를 들어 나는 1억 원을 가입하고 있는데 일반암은 2천에서 3천 그리고 고해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반암은 높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보장 범위가 협소한 암 특약의 종류들만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1억씩 보장받고 막 5천씩 보장받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암은 막 얼마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고해감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저렴하게 보장을 크게 보이는 것처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요. 자, 일반암을 제가 맨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맨 위에다가.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과도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소외감 제외 일반암 진단비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일반암 진단비 특약이 섞여 있으면 어떤 보장을 취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남녀 생식기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 경부, 자궁, 체부암과 같은 뭐 거기에는 뭐 회사마다 약간의 어떤 암은 포함이 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등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암보험을 암진단비를 높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암을 높게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좋은 암보험이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고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고해감 아무리 많이 가입해봤자 일반암을 높게 가입하는 보험을 절대 따라갈 수 없고요. 5대 고해감이 3대 고해감보다는 좋지만 5대 고해감을 5천씩 막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암을 5천 가입하는 게 훨씬 당연히 보장 범위가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10대 고해감, 16대 고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늘상 수술비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수술비 혹은 질병 종결 수술비를 가입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7대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64대 특정 질병 수술비, 101대 특정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질병 수술비, 포괄적으로 종별 수술비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입하시는 게 좋은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암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런 특약들이 그러면 무조건 선택을 안 해야 돼? 그건 아니죠. 내가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암진단비를 좀 높게 가입하고 싶은데 한 1억씩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혹은 5천만 원을 내가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해진 예산이 너무 부족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반암을 한 3천 정도 가입하고 나머지 여력은 뭐 그 중에서 좀 비용, 보험료 지출의 여력을 감안해서 뭐 16대 고해감 혹은 10대 고해감 혹은 그 다음 5대 고해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넣어보고 거기에 충족될 수 있다면 그때는 고해감을 한번 매칭시켜서 혼합해서 가입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암을 높게 가입하시는 보험이 가장 좋은 암보험이고요. 고해감 중에서도 고해감도 우리가 3대 고해감보다는 5대 고해감을 선택하시는 게 성인들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10대 혹은 16대 고해감으로 범위를 넓혀서 선택한다면 실제 일반암을 조금 더 근접한 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정해져 있는 예산에 맞춰서 일반암과 어떤 고해감을 묶어서 가입하는 게 나에게 좀 더 넓은 보장으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가입 금액 자체가 크다라고 해서 좋은 암보험이 아니고 내가 보장받는 암 진단비의 보장의 범위를 얼마만큼 넓은 거를 높게 설정하느냐, 그게 바로 좋은 암보험의 선택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고해감이 가입 한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암보험이다? 그건 아니다 라는 점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